주변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행동하거나 타인의 친절함을 발판 삼아 에너지를 빼앗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친구나 직장 동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전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만남은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인생에서 정리해야 할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현재 당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1장 고함침의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그는 의미 없는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고함이 아니라 함께하겠다는 믿음이다. 그의 경영 방식은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절대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의 배경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멸시와 부당한 대우를 겪으며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람의 의지를 얼마나 꺾어버리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가 아직 작은 건설사였을 때 한 현장 책임자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거친 질책을 쏟아냈을 상황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은 오히려 이건 자네 탓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다 라고 모두 앞에서 그를 감쌌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직원은 이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하며 회사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 표출은 상대를 위축시켜 일시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는 진정한 신뢰나 존경심이 결코 싹트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억누르기보다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어라. 만약 당신의 주위에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소통 방식이 미숙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특히 그 상대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내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향한 고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닌 전적으로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지배하려는 사람과는 현명하게 거리를 두어 당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각 개인을 존중하고 스스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곁에는 억압된 부하가 아닌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현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2장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한 기업의 총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한 사람에게 화풀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언짢은 감정을 주변에 그대로 전염시키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어두운 감정을 회사나 가정까지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깊은 한숨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누가 봐도 불쾌한 티를 내는 사람들, 그들이 겨누는 감정의 화살은 늘 다정한 사람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순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짜증을 배설하며 감정적인 해소를 얻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저지르고는 매우 불쾌한 태도로 일관하던 때의 일입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누구도 선뜻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면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걸세.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아무런 대꾸 없이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에 쏟아내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정신은 조금씩 겉아먹히게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저러나 하는 불안에 휩싸이고 불필요한 자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곁에 오래 머물면 결국 자신의 마음마저 어지러워진다. 그렇기에 불쾌함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3장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가 베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고맙다는 말을 지독히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인, 배우자, 직장 동료 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 표현을 생략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의 기반은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된 이후에도 현장의 인부나 미화원에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회장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땀방울 덕분에 이루어지는 거야. 나 혼자서는 배 한 척은커녕 나사 하나도 만들 수 없어. 그의 말소리는 모든 사람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진심 어린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당신의 노력과 친절은 끝없이 소모될 것이고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보호하고 더 가치 있는 인연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제4장 정직하게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사업의 기본을 정직함에 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그것을 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성장이 멈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로 그 정직함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랬다거나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 행동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기회마저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기 전 한 중요한 기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자라면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파트너 사업에서 가장 먼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부 제 불찰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상대방은 오히려 깊은 신뢰를 느꼈고 그 이후로 더욱 굳건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몸소 보여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사과는 결코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반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모두 잃고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 곁에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언젠가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부끄러운 것은 실패를 감추고 남 탓을 하는 것이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낭비하기 전에 그 인연을 정리할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5장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을 잃으면 사업은 끝장이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어.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만을 습관적으로 취소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어기는 사람.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중요한 부품업체가 납품 기일을 반복해서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사정을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소. 그리고 즉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상대방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더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귀한 시간과 진심마저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신뢰라는 끈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 끈이 끊어지면 더는 인연이라고 할 수 없지.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신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제6장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은 사람. 물론 누구나 때로는 불평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만날 때마다 끝없이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팀장만 아니었으면 야근할 필요도 없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이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불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변 사람을 감정의 배출구로 이용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회의 중에 불만만 늘어놓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불평불만이 왜 없겠나. 하지만 입으로만 떠들고 끝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불평할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지. 이는 결국 불평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정직한 마음이란 단순히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뜻합니다. 반대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현실을 통해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일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욱 의지하며 위로를 구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끝없는 공감에 지쳐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똑같은 불만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은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해. 자꾸 뒤돌아보며 불평만 하면 오던 복도 달아나 버리는 법이야. 따라서 항상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함인 동시에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만 대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제7장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말해준다. 하지만 세상에는 당신의 작은 성취나 행복조차 시기하며 차가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아부해서 얻은 결과겠지.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 이런 비아냥거림 뒤에는 어김없이 질투심이 숨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느 날 한 직원의 승진을 두고 다른 직원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도 실력이 있어야 따르는 법이야. 남의 성공을 기뻐해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지. 실제로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기보다는 남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당신의 성장마저 방해받고 힘들게 이룬 행복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용기 있게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제8장 시작도 전에 도전을 깎아내리는 사람.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 해봤자 실패할 게 뻔하니 그만둬. 이처럼 당신의 새로운 도전과 꿈을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드림킬러 딘킬러라고 부르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무언가에 도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해보지 않았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자신이 포기했던 인생을 마주해야 하기에 그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꿈이 싹트기도 전에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거야. 해보고 실패하면 그 다음 방법을 찾으면 돼.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포기하면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만약 그때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굴복했다면 오늘날의 현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스스로 한계를 긋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능성을 시작부터 부정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고 도전하려는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을 믿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부정적인 목소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9장 다른 사람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난과 무학이라는 조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비웃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의견에 실수를 터뜨리거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조롱하듯 흉내내는 사람. 겉으로는 농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상대를 얕잡아보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주변 분위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은 상대가 누구든 항상 예의를 갖추었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의 인부에게도 스스럼 없이 허리를 숙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남을 비웃고 깎아내리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당신의 마음 또한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비하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주영 회장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람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나를 존중하게 된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제10장 명령으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사람. 정주영 회장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중 하나는 정직함과 신용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직함이란 단순히 시키는 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단 수용하되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 자신의 판단에 반영하려는 주체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무조건 이렇게 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라며 마치 명령하듯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에게 주입하려는 것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경영 현장에서 항상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뇌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신입사원의 아이디어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개방적인 자세가 훗날 대한민국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내 말대로만 해 라고 명령만 내리는 독단적인 리더였다면 오늘날의 현대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조언이란 명령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반면 명령조로 조언을 반복하는 사람은 상대의 성장 가능성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명령으로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과 계속 함께한다면 그 힘은 점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 말, 인간관계란 참으로 오묘합니다. 살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인연에 발목 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겉엄어보면서까지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유형의 사람들과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진짜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당신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위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